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저는 사진 편집을 하고 나면 제가 찍고 편집한 사진의 느낌이 어떤지 좀 더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서 와이프에게 한번 보여주고 느낌이 어떤지를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날 사진 한 장을 보더니 와이프가 이거 이발소 그림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발소 그림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발소에 걸려 있을 법한 그런 흔한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이 그냥 이런 사진을 찍었구나 정도의 느낌 외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와이프가 이발소 사진이라고 이야기했던 사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정말 뭘 말하고 싶었던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촬영한 사진들 중에서 이발소 사진이라고 생각되는 사진들을 보면서 흔히 이발소 사진이라고 불릴 만한 사진들은 왜 찍게 되는지, 이런 사진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내가 지금 눈으로 본 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기 때문에 사진을 찍게 되죠. 그럼 내가 지금 눈으로 본 것을 왜 오랫동안 간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을까요? 내 눈앞의 풍경이나 인물이 너무 예뻐서, 아니면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어서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꺼내보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나만 발견한 멋지고 예쁜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겠죠. 아마도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찍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멋진 풍경, 예쁜 인물, 곧 사라져버릴 것 같은 순간, 나만이 발견한 멋진 시선, 이런 것들을 아마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를 들어서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내가 왜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금방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멋진 노을을 담으려고 했는지, 예쁜 꽃을 담으려고 했는지, 예쁜 꽃을 배경으로 한 사람을 담으려고 했는지, 그냥 카메라를 들어서 사진을 찍게 되면 사진을 촬영한 나는 사진을 촬영했을 때의 감정과 느낌을 사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도 사진을 찍은 한순간뿐만 아니라 이때의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이 사진을 그냥 보는 사람들은 사진 한 장만 보게 되니까 내가 느낀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진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그냥 기록으로서의 사진이 아니라면, 내가 이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 때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것 봐, 멋지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영상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발소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와, 한강에 오리가 진짜 많네? 오리들이 저렇게 한 번에 날아다니니까 진짜 멋지다 라는 느낌을 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에서 남기고 싶었던 건 정확하게는 사실 많은 오리가 물 안개 위로 무리지어서 날아다니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났는지 오리들이 한 번에 날아오르기 시작해버렸고, 저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눈앞의 장면이 사라져버릴까봐 그냥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수많은 오리들이 무리지어서 날아오르는 것이 사실 잘 표현되지는 못했죠. 사진에서 보면 오리가 많아 보이지도 않고 사진을 보는 사람이 사실 뭘 봐야 할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다시 봐도 이발소 사진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진이 이발소 사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요소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파란 하늘도 별로 쓸데가 없어 보이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눈 덮인 벌판, 이런 것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와는 크게 별 상관이 없어 보여요. 저는 한강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도 잘 표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괜히 하늘이 나오는 바람에 이 사이에 있는 게 물안개인지 구름인지 더 헷갈려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필요 없는 요소들을 모두 걷어내고 구도를 다시 잡아보면 이런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강 위로 오리들이 떼를 지어 날아오르는 것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외에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요소도 없어졌고요. 어떤 장면을 볼 때 우리의 눈은 사실 인상 깊은 요소에 집중하면서도 이미지 자체는 눈에 보이는 이미지 전체를 뇌에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또 눈에 보이는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인상 깊게 본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진도 전체 이미지 중에서 인상 깊은 이미지만 기록해야 내용이 간결하게 전달이 됩니다. 노을의 색깔이 멋지고 아름다웠다면 노을의 색을 표현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고,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 구름이 아주 멋졌다면
구름을 보다 더 잘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죠. 사진에서 내가 정한 주제를 어떻게 더 잘 표현할 것인지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야기가 기니까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발소 사진을 피하기 위해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가끔은 사진을 모두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사진을 찍게 되면 출사라는 것을 가게 되는데 이 출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거든요. 장소를 물색하고 준비물을 갖추고 장비도 갖추고 날씨도 맞춰서 어느 촬영 포인트로 긴 시간을 들여 이동을 하게 되고 일출이나 일몰, 물안개처럼 특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시간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는데 출사를 나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 중 하나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지 않게 되면 그동안 쏟았던 에너지가 너무 아깝고 허탈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달래려고 사실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편집을 하고 또 고르고 골라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출사를 나가서 원하는 이미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 가본 장소였다거나 날씨가 좋지 않다거나 그냥 누구나 찍는 사진을 나도 찍었다거나 내가 그 장소에서 받았던 느낌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거나 풍경이 사실 좋긴 한데 사실 나는 거기서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럴 때는 사실 과감하게 촬영본을 모두 연습 삼아서 편집하는 것 외에는 최종 결과물로 하나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디지털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로 내보내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긴 한데 제가 결과물로 내보내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결과물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버리는 연습을 하게 되면 다음번 출사를 나갈 때 실패하지 않으려고 보다 더 많은 준비와 구상을 해서 가게 되고 오히려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발소 사진을 피하기 위한 팁은 적절한 피사체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찍게 되는 풍경 사진은 아마도 이런 모습일 텐데 이 자체로도 좋지만 운이 좋다면 또 이런 사진들도 한 번에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이 사실 풍경 자체는 같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새 한 마리가 이 풍경에 어떤 스토리를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동물이나 사람 같은 특정 피사체를 넣게 되면 사진의 이야기를 더해주게 되고 전체적인 느낌을 꽤 많이 바꿔주기 때문에 이런 피사체를 잘 활용만 한다면 보다 더 인상 깊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얻으려고 꽤 오랫동안 기다렸고 꽤 많은 사진을 찍은 다음에야 이 이미지 한 장을 얻을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사진은 더 오래 기다리고 더 오래 관찰하고 더 고생할수록 더 좋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주제없는 이발소 사진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진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간결하게 이야기할 것, 출사를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 것, 사진에 스토리를 더할 수 있는 피사체를 적절히 잘 활용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발소 사진이라고 해서 이발소가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니고 흔히 주제없이 걸어두게 되는 사진을 모두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발소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간단한 영상 피드백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